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땐 인생이 바뀌는 문턱에 있는 거다. 이 문장은 아주 힘든 밤을 지나던 한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밤을 지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의 짐, 숨조차 쉬기 힘든 깊은 한숨, 텅 빈 방 안에서 조용히 울음을 삼켰던 밤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게 언제 끝날까? 혹시 지금 그런 생각 속에 잠겨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이 고통도 정말 지나갈까? 난 왜 이렇게만 살아야 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살아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아침은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고 어떤 밤은 혼자 남겨진 느낌의 울음을 삼켜야 합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고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죠. 내가 약해서 그렇다. 이걸로 힘들어하는 내가 문제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버텨오고 있고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견디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은 허상이 아닙니다. 진짜 아픔이고 진짜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철이 들고 성숙해지고 진짜 나를 알아간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본질을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도 했죠. 그는 말합니다. 삶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워야 한다. 고통은 우리를 각성시키는 위대한 스승이다. 이 철학자는 평생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인간 존재의 깊이를 탐구했고 결국 인류 역사에 남을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이끄는 안내자라는 것을. 고통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깊은 삶의 지점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는 건 어쩌면 이전의 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한 여성은 말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텼더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고 결국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 3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기력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기력 속에서 나는 일이 아닌 삶에 대해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의 시기는 분명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변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하지만 그 고해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찾았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평생 극심한 두통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고통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을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고통은 가장 강력한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행복할 때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고통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깊이 있는 고통만이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통을 통과한 후에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고통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는 아모르 파티에머, FATI, 즉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니체는 이미 150년 전에 간파했던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3년간 극한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그 경험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견뎌내지만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 무너집니다. 프랭클은 삶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삶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는 이런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그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사랑의 의미를 발견했고 동료들을 돌보며 연대의 의미를 발견했고 언젠가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사명감에서 희망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은 4대 고제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4대 고제란 생고 태어나는 고통, 노고 늙어가는 고통, 병고 병드는 고통, 사고 죽음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았고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고통은 무명을 깨뜨리는 도구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고통은 집착을 버리게 하는 스승이며 자비심을 키우는 밑거름이 됩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궁의 안락함을 버리고 6년간 극한의 고행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통 자체보다는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만나야 할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배우며 진짜 중요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말처럼 그 고통을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가장 바닥이라 생각했던 시절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한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산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죽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것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들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울증으로 몇 년을 앓았다. 매일이 지옥 같았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내 글의 힘이 되었다.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극심한 고통은 내면의 근본적인 전환을 유도한다고.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이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큰 고통과 위기를 겪은 후 사람들은 종종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너무 힘든 이유는 이전의 삶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내면의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당신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합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하나? 내가 더 참아야 하나? 내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억지로 바꾸지 않는다. 대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과 거리를 선택한다.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하고 실패하면 노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개인의 문제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 관계, 상황들이 바뀌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숨 쉬기 어려운 것처럼 당신도 지금의 환경에서 숨 쉬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갉아먹는 인간관계, 환경,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관계,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직장,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독성 환경의 신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평가절하, 감정적 조작, 경계선 침범, 창의성과 개성의 억압, 일방적 희생 요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진될 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적응해야 한다고, 내가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응하려 하지 말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려 하지 말고 거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적응과 굴복은 다릅니다. 건강한 적응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굴복은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고 타인의 요구에 맞춰 자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공격받을 때,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험해질 때,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완전히 차단될 때, 당신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을 때, 상호 존중이 불가능한 관계가 지속될 때라면 떠나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삶의 신호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며 회피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환경 변화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이 나에게 독성적임을 인식하고 변화가 필요함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수립하고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식물도 토양을 가립니다. 선인장은 사막에서, 연꽃은 연못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빛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직장,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관계. 이런 환경에서 당신은 억지로 바뀌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은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분위기,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 소통과 피드백이 자유로운 관계, 상호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 개인의 경계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태도를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도 익숙한 곳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크다면 그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변화는 위험하지만 현상 유지가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용감한 선택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고 당신의 변화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찾으며 경제적, 정서적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하고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나은 곳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은 인생이 이끄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마치 물이 새는 배를 탔는데 계속 퍼내기만 하면 어느 순간 힘이 다 빠집니다. 그럴 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배를 버려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타야 할 방향은 이쪽이 아닌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어나가는 배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물을 퍼내면서 언젠가는 구멍이 막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구멍은 막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많은 물이 들어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빠르게 물을 퍼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더 큰 양동이도 아니고 더 강한 체력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이 배를 버리고 새로운 배를 찾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 대한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 GPS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직감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당신에게 맞지 않아요. 이건 당신의 길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고통을 적으로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참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고통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신호입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위험을 알려주듯이 고통은 우리 삶의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음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같은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고통은 성장을 위한 것이고 어떤 고통은 방향 전환을 위한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은 일시적이고 건설적입니다. 운동할 때 느끼는 근육통처럼,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느끼는 어려움처럼 이런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방향 전환을 위한 고통은 다릅니다. 이는 지속적이고 소모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런 고통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매일 괴로워하다가 그 고통이 자신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계속 상처받다가 그 고통이 진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고통의 패턴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통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고통을 마비시키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고통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제 고통이 심해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고통이 줄어드는지, 고통이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살펴보면 고통이 전하는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합니다. 고통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발생합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고통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인생의 방향을 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때로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거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지속적으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길을 가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부담스럽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고통이 창작에 대한 열망을 억압당하고 있다는 신호라면 먼저 퇴근 후나 주말에 창작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긴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고통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신호라면 먼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거나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활동들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사람은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다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대신 삶의 의미와 만족감이 늘어납니다. 고통의 메시지를 듣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고통은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나침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결국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때로는 동반자로 여겨보십시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동기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안내에 따라 방향을 조정한다면 고통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정말 바뀝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이 순간조차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일 수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은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상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힘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압박입니다. 변화를 회피할 수 없게 만드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순간은 이런 안전지대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게 만듭니까?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변화는 항상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완전히 용해되어야 하듯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전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변화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는 완전히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애벌레의 모든 조직이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액체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인 나비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은 애벌레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익숙했던 모든 것이 해체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없다면 나비는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존의 삶이 완전히 해체되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정체성, 이전의 관계,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목표들이 모두 무너져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은 오래된 삶이 무너지는 시점이고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무너짐은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창조적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허물어야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오래된 삶의 패턴을 허물어야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기존의 답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무너짐은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불안감과 의심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혼란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디고 나면 새로운 명료함이 찾아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는 조금씩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진짜 변화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입니다. 점진적 변화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기르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급진적 변화는 다릅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적 노력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이 갑자기 깨어나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급진적 변화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그 순간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변화는 보통 극한의 고통이나 절망을 겪을 때 일어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식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를 지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아예 다른 사람이다. 이런 증언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나면 뇌의 구조가 변하고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며 신경 연결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극심한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는 현상입니다. 외상 후 성장은 주로 5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자신의 내적 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평가하게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셋째, 삶에 대한 감사가 깊어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길들이 열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다섯째,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자신만의 철학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극한의 고통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인간의 뇌는 평상시에는 전체 용량의 일부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부분까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극한의 고통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정렬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 놓쳤던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평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문제로만 보였던 상황들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웠던 것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집니다.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면 고통은 성장의 연료가 됩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무너짐은 새로운 건설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어둠에는 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밝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정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잘 와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당신은 아직 이겨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루를 버텨내고 잠들기를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살아있어 주셔서. 당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밤들, 울면서 보낸 모든 시간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버텨낸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고 앞으로 올 새로운 삶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보였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을 때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던 날들, 침대에서 나오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들,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온 힘을 다해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강함을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이나 눈에 띄는 성취만을 용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잠들기 위해 노력했던 밤들,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던 아침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당신만의 용기였습니다. 아무도 박수쳐 주지 않는 용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강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용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고, 당신의 미소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건네는 작은 인사, 진심 어린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베푸는 따뜻한 이해와 용서를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당신도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당신을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을 통해 배운 공감 능력, 어려움을 극복하며 기른 내면의 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회복력, 이 모든 것들이 당신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딛고 일어선 당신의 강함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당신과 같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감했고 충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와 강함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 언젠가는 지금의 고통이 의미 있는 무언가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잘 해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흔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런 날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날들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징조들을 알아보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 속에서도 변화의 작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나요? 이전에는 만족했던 것들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나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이런 변화들은 당신의 내면이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나무 안에서 새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당신 안에서도 새로운 삶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책을 읽고 싶어지거나, 새로운 곳에 가고 싶어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지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들이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첫 번째 실마리들입니다. 어쩌면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취미나 활동에 끌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지거나, 요리를 배우고 싶어지거나,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지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지거나, 이런 욕구들이 생겨나는 것도 모두 변화의 징조입니다. 혹은 인간관계에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관계들이 이제는 에너지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반대로 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지거나, 이런 변화들도 모두 당신의 내면이 더 진정한 연결을 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숨겨져 있던 내면의 힘, 생각지도 못했던 회복력,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었구나. 이런 깨달음들은 행복할 때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만 만날 수 있는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휩쓸려 살다가 이제야 자신만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한 진짜 자신이 새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자신을 탓하는 대신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좋아했던 음악을 들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을 줄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햇빛이 드는 곳에서 잠시 앉아 있어 보세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 보세요. 자연과의 작은 접촉들이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것입니다.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을 종이에 옮겨보세요. 글로 쓰다 보면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누군가와 대화해 보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상담사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나누어 가져보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성숙한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은 마음의 감기를 치료받는 것과 같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곱씹고 있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특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조 모임이나 상담 프로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온라인 강의를 하나 들어보거나,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틀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새로운 삶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를 했을 때도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더 진정한 자신으로,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뎌냈어 라고 말해주세요.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괜찮다. 천천히 가자라고 속삭여주세요. 이런 작은 자기 대화가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가장 고요한 밤에 가장 단단한 영혼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얻는 지혜는 영원하다. 이 말들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고통 속에서 인간의 영혼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지며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요한 밤, 이 고통의 시간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마치 철이 불 속에서 더 강해지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다 가고 나면 당신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그 태양은 이전의 것보다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그 태양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는 연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미래의 기쁨을 더욱 달콤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새로운 태양 아래에서 당신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 주세요. 그저 오늘 하루만. 그리고 내일 또다시 당신의 인생은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 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여가는 작은 변화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당신처럼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연대감을 느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그 시간을 겪었어.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겨낼 수 있어. 당신도 할 수 있어. 그때의 당신은 지금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따뜻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 그것을 당신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땐 인생이 바뀌는 문턱에 있는 거다.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문을 지나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않고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그 고통 없이는 만날 수 없었던 진짜 자신과 진짜 행복과 진짜 삶의 의미를 그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모든 눈물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 모든 고난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살아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온다.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 밤을 보내세요. 당신의 새벽이 곧 올 것입니다. 느린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